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개별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행정행위를 앞에서 배웠는데, 그래서 행정행위. 행정행위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칙 집행으로서 권력적 단독행위는 공법행위라고 그랬죠, 그죠? 그게 뭔 말이냐? 그게 뭔 말이냐? 행정행위가 뭔 말이냐? 공권력을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다. 법률행위면서 권력적인 행위다. 정부의 행위다. 공권력의 행사다. 그렇게 알아두면 이제 공권력의 행사. 그래서 행정행위는 우리가 크게 앞에서 배웠듯이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거는 뭐냐? 법률 행위적 행정이 이 자체에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이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주 요건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의사표시 이해의 정신작용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 공권력의 행사. 이것을 갖다가 이제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행정행위는. 자, 행정행위는 법률적 행정행위는 특히 명령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정행위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법률적 행정행위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형성적 행정행위, 행정행위. 형성적이냐 명령적이냐 이런 말은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어떤 내용을 명하는 행위, 이 명하는 행위가 행정행위예요. 그래서 명령적 행정행위는 하명, 허가, 그 다음에 면제, 이런 게 종류가 있죠. 그래서 나도 공부할 때 그냥 처음에 공부할 때는 몰라서 그냥 명하, 허면 뭐 이렇게 외웠어요. 명하, 허면 이렇게 외우고 법률의 행정이. 형성적 행정에는 권리나 능력이나 포괄적 법률 관계를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주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가 공권력의 행사가 바로 형성적 행정이다. 형성적 행정행위는 특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인가 또는 대리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거 나도 이거 형특인데 이렇게 외웠다고.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준법률 행정행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이게 이제 준법률적 행정행위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지금 행정행위, 개별적 행정행위 지금 배우는 것 중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는, 바로 허가. 그 다음에 특허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가. 이렇게 허가, 특허, 인가 이 세 개가 가장 많이 나오죠. 확인, 공증, 통지, 수리에 대해서도 좀 일부 공부를 하게 되지만, 수리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기는 하는 건데, 자, 그래서 특허, 인가, 허가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요. 작년에도 났고, 또 올해도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많이 나니까. 그래서 나는 이 책을 갖다가 명령적 행정이 하명, 허가, 면제, 그 다음에 형성적 행정이 특허, 인가, 대리, 그 다음에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이 순서로 보통 교재가 적혀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는 허가, 그 다음에 특허, 인가, 대리, 이제 준법률 행정이 이런 수로 책을 이제 집필해 놨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볼 시간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법률 행정행위 중에 먼저 허가부터 공부를 한다. 허가가 뭐냐, 허가라는 날 굉장히 많이 듣죠. 허가를 받고 허가를 하라. 자, 그런데 이 허가라는 의미를 공부하기 전에 허가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째, 법령에 의해
법령에 의해 개인의 자연적 자유에 대해 개인의 자연적 자유, 사람이 자유롭게 뭐 장사도 하고 영업도 하고 뭐 이제 운전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이 자연적 자유,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어떤 경우에는 이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 면허를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자기 맛대로 운전하다 보면 사고가 나니까, 이래서 허가를 받고 하라. 왜냐면 운전할 수 있는 기초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되니까. 자, 법령에 의해 개인의 자연적 자유에 대한 뭐라고? 상대적 금지를, 요게 키포인트. 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뭐라고? 자연적 자유를 적법하게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뭐라고? 회복하여 주는 행정행위다. 회복하여 주는 공권력의 행사다. 회복하여 주는 행정행위다. 자, 그래서 개념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법령에 의해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근데 왜 못 맡겠냐? 왜 못 하겠냐? 질서 유지, 공공모니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자연적 자유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는 행정 행위가 바로 허가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우리가 상대적 금지가 뭔지 이 개념을 이해해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 금지. 이 상대적 금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냐? 행정행위와 개인의 자유 제한 정도. 내가 이제 책에 보면, 교재에 보면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모든 행위를 자유롭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이런 수준이 있을 것이고, 안 된다. 절대적 금지 이런 수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유 예를 들면 수리를 요하지 않은, 자, 예를 들면 자유, 담장 설치. 담장을 설치하는데 예를 들면 2m 이내에 뭐 낮은 담장을 설치하는데 그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주겠지. 그런 건축은 2m 이내에 낮은 담장 같은 경우.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거는 개인의 자유를 정부가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느냐 정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도에 대한 공권력으로 제한하는 정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고하고 하라. 예를 들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신고에서 아까 사인은 공법 배경에서 좀 배웠었죠, 그죠? 예를 들면 축산물 판매업 신고, 소고기, 돼지고기 파는 거, 정육점, 축산물 판매업 신고는 뭐냐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예요.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영역이 있고, 정부가 제한을 하지 않는 영역이 있고, 신고만 하고 하라 이런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유 제한 정도가 자유에서 이제 완전히 절대적 금지까지 이렇게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등록이다. 등록은 뭐냐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개인의 자유 정도와 공권력의 행사, 행정행위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록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고, 이런 걸 예를 들면 어업신고. 이건 이제 수리를 정부에서 군청에다 어업신고를 하면 수리를 해줘야 그 다음에 어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방적 금지. 이게 이제 허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걸 갖다가 상대적 금지의 해제다.
상대적 금지라는 건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질서 유지를 위해서 못하게 만들어 놨다. 운전면허. 내가 자전거, 예를 들면 뭐 조그만 자동차 운전면허 안 받고 탈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자유롭게 탈 수 있는데 근데 큰 자동차는 안 되잖아. 왜 안 되냐. 운전하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피해를 주니까 이런 경우에는 운전면허도 허가잖아요. 예를 들면 대중 음식점 영업 허가 이제 규제 정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자유 신고 등록 예방적 금지 이건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대중 음식점 뭘 음식을 잘 만들어 잘 팔 수 있어요.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잘 팔게 자유롭게 허가를 안 받고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을 먹고 예를 들면 이질에 걸리거나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질서 유지가. 그렇기 때문에 대중 음식점에 기본 요건을 갖추고 하라. 이게 예방적 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억제적 금지가 있어. 억제적 금지. 이건 안 돼. 상대적 금지는 자유롭게 개인이 할 수 있는데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제 허가를 받고 하라는 거고, 억제적 금지는 아예 안 되는 걸 예외적으로 해주는 거야. 안 되는 걸 예외줘야 된다. 이건 예외적 승인이라는 예외적 허가, 예외적 승인이라는 말로 부르는데, 예를 들면 뭐요? 치료 목적의 뭐예요? 마약 사용. 원래 마약은 안 돼. 왜냐하면 중독, 예를 들면 필로폰인가 이런 거 한 번 맞으면 99%가 다 중독이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마약 중독자를 만들어내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 필로폰이나 마약 이런 것이 죽음에 이른 사람에게 필요할 때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억제적 금지에서 예외적으로 승인해 주는 것이고, 이게 개인의 자유를 공권력으로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느냐 그 정도에 대한 거예요. 정도에 대한 구분. 절대적 금지는 아주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제 불가. 예를 들면 인신매매, 사람을 팔고 산다. 이건 안 되는 허가를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 금지예요. 자, 그래서 상대적 금지 해제는 바로 예방적 금지인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 운전면허를 차를 아무 자격도 없이 운전을 해보면 기초도 없이 운전하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니까,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자격을 기준을 보고서 허가를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허가라는 의미는 법령의 개인의 자연적 자유는 스스로 잘 할 수 있어. 정부의 통제를 안 받고. 그런데 예외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 금지, 자연적 자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금지를 해놓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자연적 자유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회복해주는 행위가 바로 허가다. 굉장히 말이 많죠. 이해를 하면 쉬워요. 이해를 하면 상대적 금지 해제가 뭐라고? 상대적 금지 해제가 허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개념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했고, 그 다음에 허가는 학문상 개념이다. 허가는 학문상 개념이다. 여러분이 혼란이 있는 게, 허가의 성격을 갖는 게, 예를 들면 아까 지금 이 허가 그런 게 어딨냐? 예를 들면 건축 허가의 기본 속성 건축 허가, 그 다음에 뭐예요? 영업 허가, 각종 영업 허가, 이게 다 허가예요. 장사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뭘 만들어서 잘못 팔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운전면허 허가, 운전면허증 발급, 이런 게 다 허가에 속하는 것이요. 허가라는 게 제일 많이 우리 말에 쓰여요. 그런데 허가라는 것은 학문상 개념이라는 말은 많은데, 허가라는 말을 갖다가 안 쓰고도 개인의 자연적 자유에 대한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면허, 승인, 인허. 면허, 아까 운전면허잖아. 면허. 그 다음에 승인이라는 말도 쓰고, 또 인허, 뭐 이런 말을 같이 쓴다. 그래서 허라는 우리는 말은 바로 상대적 학문상 개념이다. 개인의 자연적 자유에 대한 상대적 금지를 해제해 주는 게 바로 허가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허가라 부르는 이게 이제 앞에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논의해야 될 건 허가와 특허가 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이 첫 번째는 혼란이 많아. 처음 배울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허가가 뭔지 특허가 뭔지 특허 또 허가. 허가는 자연적 자유에 대한 상대적 금지를 해제해 주는 것이지만 특허는 개인에게 권리, 능력, 그 다음에 포괄적 법률 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발생, 변경, 소멸시켜 주는 행위예요. 이건 달라요. 허가가. 그런데 특히 허가라고 쓴 것 중에 특허의 개념이 있는 게 있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행정재산의 이 사용 수익 허가. 이게 뭐예요? 도로조명 허가, 건물 도로조명 허가. 예를 들면 저기 토장 마찰한다고 도로조명 허가를 해달라. 이 도로라는 건 행정재산이자 국가재산이잖아. 국가재산. 이런 행정재산의 공공용 예산이잖아. 이거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이건 특허란 말, 특허. 개인에게 특별한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업면허. 어업면허 자체는 특허예요. 이건 어업면허 자체는 특허. 그 다음에 규제지역 내 토지 거래 허가. 이거는 인가. 규제지역 내 토지 거래 규제 지역 내 뭐라고? 지역 내 토지 거래 허가.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이거는 인가야. 법적 성질이 인가라고. 어업면허는 특허고. 그 다음에 행정재산의 사용 소유하기엔 도로조명 허가는 이게 법적 성질이 특허요. 따라서 허가의 탈은 명칭은 허가의 탈을 썼지만 속성 내용은 특허란 말이에요. 법적 성질이 특허라 그 말이에요. 그럼 허가와 특허가 뭐가 다르느냐? 이 도로조명 허가나 어업면허나 토지 규제지역 내 인가니까 안 되는데 도로조명 허가나 어업면허는 재량행위가 돼요. 재량행위라는 말은 정부가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고 그래. 재량행위가 돼. 기속행위가 아니야. 허가는 기속행위예요. 법에 따라 해줘야 돼. 법에 따라 해줘야 되는 기속행위예요. 원칙 본질이. 그러나 이 특허는 기속행위가 재량행위란 말이에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허가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허가의 종류에는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허가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고? 허가의 종류에는 대물적 허가, 대인적 허가. 대인적 허가는 바로 운전면허. 대인적 허가는 어떤 거예요? 운전면허가 대인적 허가죠. 대인적 허가. 그죠? 대물적 허가는 승용차에 대한 차량 검사 합격 처분 허가. 2년마다 차량 검사를 받아요. 그래서 거기 합격을 받아야 돼. 합격을 안 받으면 차를 사용 못 해요. 그래, 차량 검사 합격 처분 허가. 이건 대물적 허가다. 대물적 허가. 그다음에 혼합적 허가. 혼합적 허가는 대인과 대물이 같이 돼 있는 거. 예를 들면 화약 제조 허가. 제조 허가. 대인적 허가는 운전면허. 이거는 대물적 허가는 이제 차량 검사에서 합격증을 발급해야죠. 차량 검사 합격 처분 허가. 차량 검사 쪽에 가서 합격 허가를 받아야 그 다음에 차량을 운행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또 지우고 해야 되겠네. 아유. 자, 여기를 좀 지우고 해야 되겠어요. 이쪽에. 학기 중에는 바빠
바빠서 강의는 못하고 이제 방학 때 강의한다고 좀 강의를 하면 틈이라 아이고 새롭기도 하고. 자, 기초 개념을 좀 잘 확실히 알아둬야 헷갈리잖아요. 법률, 행정, 행정행위, 준법률, 행정행위, 행정행위가 뭔지, 처분이 뭔지, 뭐 같다 그랬죠, 내가? 좀 처분이라는 게 좀 넓긴 한데. 그 다음에, 준법률, 법률, 행정, 행정행위의 형성적 행정행위, 하명, 허가, 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준법률, 행정, 행정행위, 확인, 공정, 통지, 수리, 형성적 행정행위, 뭐가 있어요? 특허, 인가, 대리. 이거 탁탁탁탁 나와야 되는 거고, 뭐 생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나도 치면 다 외웠어요. 보고서 머리끝 짰다 갖고.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시험 봐서 합격했어요. 자, 그 다음에 대인적 허가는 양도가 금지된다. 대인적 허가. 운전면허, 양도 금지. 운전면허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운전면허? 안 되죠, 그죠? 운전면허 다른 사람한테 운전면허를 줄 수는 없잖아, 그지? 양도할 수 없지. 대물적 허가는 양도가 가능하다. 왜냐면 차는 팔 수 있잖아. 운전면허를 팔 수 없지만 양도라는 의미 매도야. 운전면허를 팔 수 있어요? 못 팔죠. 차는 팔 수 있잖아. 그 다음에 혼합적 허가의 경우 양도가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이건 뭐 시험에 안 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세 번의 허가의 법적 성질. 허가의 법적 성질. 아까 했었죠. 허가는 뭐라고? 법률, 행정, 행정행위다. 그러면서 뭐라고? 법률, 행정, 행정행위다. 허가라는 것은 공권력인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한다. 그래 법률, 행정, 행정행위면서 뭐라고? 명령적 행정행위다. 정행위죠. 행정. 명령적 행정행위다. 명령적 행정이라는 건, 뭐를 명령적 행정이에요? 정부가 무엇을 갖다가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죠. 허가는 자연적 자유를 회복해주는 거다. 자연적 자유. 자연적 자유의 회복이다. 질서유지 차원에서 자연적 자유를, 개인의 자연적 자유에 대해서 상대적 금지를 해줬다. 금지를 해줬는데, 원래 자유요, 자유. 개인의 담장을 설치하거나 뭐 자유지. 근데, 운전도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큰 운전을 타고 어디 가거나 이건 자유 아니야. 근데 큰 차, 이런 건 다른 사람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상대적 금지를 해놨는데, 이걸 갖다 회복시켜주는 게 바로 명령적 행정행위다. 따라서 허가는 명령적 행정이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한의사 면허 왜 안 나와? 한의사 뭐 이렇게 안 나오냐? 한의사 면허, 한의사 면허는 뭘까요? 한의사 면허가 바로 허가다. 허가. 원래 허가, 한의사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왜 면허를 받고 하라 그랬냐? 한의사가 한약을 잘못 제조해가지고 먹으면, 뭐, 용봉탕도 있고, 무슨, 십전내보탕도 있겠는데, 잘못해갖고, 약을 집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가 받고 하라. 따라서, 한의사 면허에서 의미가 명령적 행정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허가는 특허는 뭐예요? 그러니까 공권이냐? 이 허가는
반사적 이익에 반사적 이익, 반사적 이익, 반사적 이익. 근데 특허는 아까 특허는 허가는 반사적 이익인데 특허는 법률상 이익에 법률상 이익, 특허를 해준다. 곡물 사용권을 준다. 도로 점용 허가를 해준다. 이거는 특허인데 특허는 법률상 이익이다. 법률상 이익은 뭐냐? 공권이란 말이야. 공권이라는 것은 이걸 다툴 수 있다는, 법률로 다툴 수 있다는 거, 법률상. 그런데 반사적 이익은 그게 안 된다. 왜 그러냐? 그냥 의사가 아니라 약사. 그 다음에 또 의료법에 한약 조작권, 약사한테 양약만 지정하는, 양약은 그냥 알약을 양약이라고 그러고 한약은 우리가 한방에 쓰는 게 한약이잖아요. 그런데 약사들이 주장해가지고 약사도 일정한 약사 자격증을 딸 때 일정한 코스를 이수해서 한약 조제 자격증을 따면 한약을 갖다가 조제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되니까 어때요? 한의사들은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 약국에서 또 한약 저어서 먹으면 되니까 한약 조제권을 주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이 약사들에게 한약 자격 시험 합격해서 한약 자격 시험 이거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거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했더니 왜 약사한테 한약 조제권을 주냐? 그랬더니 대법원이 하는 말이, 한의사 면허는 허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데 어떻게 당신이 원고적 격이 있느냐? 당신은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 격,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렇게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허가는 반사적 이익이다. 특허는 법률상 이익이다. 이게 틀려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야. 지방경찰청이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자에게 발견한 대인적 허가는 운전면허는 뭐라고? 운전면허 허가다. 허가. 상대적 금지 해자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의가 되는 건 허가가 재량행위인가 기속행위인가? 허가가 재량행위인가 기속행위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행위인가? 허가는 아까 당초 얘기했어. 허가의 본질적 성격은 상대적 금지의 해제이기 때문에 허가를 신청하면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줄 수 없어. 따라서 허가의 본질은 뭐예요? 기속행위다. 기속행위. 그런데 기속행위인데 예의가 있다. 원칙적으로 기속행위 성질을 갖는다. 기속행위가 허가의 본질을 속성은 원칙이 기속행위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량행위인 경우가 있다. 앞에서 좀 감을 잡는 사람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기속행위에 대한 부분, 예를 들면 대중음식점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은 영업허가 상대적 금지 해제예요. 대중음식점 허가 신청하면 기준하고 시설 기준만 갖추면 안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해줄까 안 해줄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그 다음에 기부금품 모집 허가, 모집 허가. 이것도 요건을 갖추면 해줘야 돼, 허가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 일반적인 건축 허가는 다 기속행위. 건축 허가를 안 해주면 안 돼요. 해줘야 돼. 주류 판매업 허가. 술 판다고 말이야. 주류 판매업 허가. 이거 다 뭐예요? 다 기속행위다. 그러나 이거는 이런 건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이건 기본적으로 음식점 영업 허가, 기부금품 모집 허가, 건축 허가, 그 다음에 주류 판매업 허가, 이런 건 허가니까 시험에 그렇게 남은 처음에 배우는 사람은 헷갈리는데 나중에 헷갈리진 않아요.
예적인 것이 시험에만 나죠. 자, 그러나 예적으로 허가가 뭐가 있다가 재량행위인 경우가 맞죠. 재량행위. 이 기속행위, 재량행위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 다 배웠어.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건축 허가 중에 뭐예요? 건축 허가 중에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 허가. 이거는 갖다 뭐라고? 재량행위다. 재량행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 허가. 또 뭐가 있어요? 있어요. 농지 전용을 수반하는 건축 허가. 농지 이 전용을 수반하는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이 바꿔야 돼. 산에서 밭으로 바꿔야 되고, 밭을 갖다가 집터로 이렇게 형질을 변경해야 돼. 또 농지는 밭, 농사 짓는 전용인 논에서 대지로 바꿔야 돼. 이런 변경을 수반하는 건 어떻게 되겠어? 땅값이 올라가요. 논을 샀어. 근데 논을 사가지고 집터로 만들면 논은 50만 원밖에 안 해. 지금 가서 혁신도시 근처 가면 50만 원밖에 하는데, 대지로 바꾸면 50만 원이 갖다가 200만 원이지. 그러니까 4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을 또 내요. 정부에다 2억이고 내요. 자, 이거 굉장히 특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재량행위다. 그 말이에요. 또, 인허가 의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 허가. 이걸 갖다가 재량행위다. 해줘도 마저도 재량행위다. 그 말이에요. 재량행위.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그린벨트 내. 개발 제한 구역 내 뭐라고? 구역 내 뭐를 하려는 거?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이거는 개인의 권리 설정이라. 개발 제한 그린벨트는 뭐 하는 것도 못해. 그런데 건축물을 용도 변경에 대주리를 쓰던 거 갖다 용도 변경해서 집으로 쓴다고 다 헐어내고 다시 져가지고 이거 특혜를 주는 거 아니야. 이런 특혜를 주는 거는 바로 재량행위다. 해줘도 이건 예적인 승인이며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재량권이 바로 누구한테 있다? 군청, 시청, 도청 이게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 허가와 그다음에 네 번째로 허가와 근거법의 이 개정. 자, 허가와 근거법의 개정에서 논의되는 건 어떤 사항이 논의되냐? 허가는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해줘야 되잖아요. 법에 따라 해줘야 되는데 허가를 신청했어. 허가 신청했어. 무슨 허가를 신청했냐? 건축 허가를 신청했어. 건축 허가를 신청했더니 건축법이 개정돼가지고 이거 예를 들면 안 된다 그냥. 건축법이 개정됐어. 개정 전에 건축법 개정 전에 예를 들면 건축을 하는데 지하에 주차 공간을 2대 이상 확보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규정으로 새로 바뀌었다 그 말이야. 바뀌었어. 그리고 건축허가 당시했을 때는 주차 공간이 없었는데 지하 주차 공간을 2대 이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면 이 법 개정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면 새로운 개정법에 따라 지하 주차 공간 안에 2대 이상을 확보해야 허가를 해준다고 말이에요. 건축법 개정 전에 허가를 신청했어도 건축법 개정법에 따라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 이제 이 의미예요. 그다음 거기 나오는 거, 행정청이 법률상 근거 없이 허가 요건을 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에 근거 없는 공중 목욕장 영업 허가에 관한 분포의 적정성, 양고 가공물 설치 장소 거리 제한이 법에 없는데 행정청이 일부러 거리 제한, 양곡 관리
이 양곡 관리, 양곡 가공물이 뭔지 알아요? 쌀을 갖다가 빻아갖고 벼를 빻아갖고 쌀로 만드는 게 양곡 가공물 아니에요? 또는 깨를 갖다가 이 빻아가지고 기름 짜는 거 이게 양곡 가공물이에요. 이 법에는 거리 제한이 없는데 거리 제한을 법이 아닌 행정청에서 뒀다. 이거 거리 제한을 했다. 이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허가의 신청. 수익적 행정행위는 그다음에 이제 이쪽 또 지우게 해야 되거든요. 효율적으로 공간을 잘 활용을 못하네. 자, 수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허가가 발령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수익적 행정행위는 뭐예요? 뭘 허가해 준다. 예를 들면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운전면허 좋은 거 아니에요. 운전하게 해주는 거니까. 운전면허 신청서를 내야 운전면허를 해주지. 가만히 앉았는데 운전하라고 줄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경찰서장이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 차량 통행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가 신청 안 해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세종시 가면 호수공원 있잖아. 호수공원 그 가는 길이 원래 차가 다니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차 못 다니게 딱 막아놔요. 그럼 차 못 다니게 그 통행 금지해 놓는 걸 뭐 누가 신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차량 전용도로를 갖다 보행자 전용도로 바꾸는 것이죠. 반대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갖다 차량 통행 금지를 해제한다는 말은 차량이 다닐 수 있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6번째 허가의 효과. 허가의 효과. 허가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준다. 따라서 자연적 자유의 회복과 상대적 금지에 대한 자연적 자유의 회복과 그 다음에 뭐라고? 반사적 이익이다. 그러면 반사적 이익이 원칙이다. 특허는 뭐라 그랬어요? 특허는 뭐랬어? 법률상이 공권이라고 그랬죠. 자, 자연적 자유. 이때 자유가 공권일까 반사적 이익일까? 지금 얘기했어요. 허가자가 허가를 받고 누리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이걸 아까 얘기한 대로 약사에게 한약 조작권을 허가하는 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약사에게 한약 조작권을 허가한 것이 반사적 이익이지 공권이 아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마찬가지. 한의사 면허를 준 것도 마찬가지. 한의사 면허 자체가 허가예요. 상대적 금지를 해제시켜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냥 아무나 한약 만들어서 팔 수 있는데 그러다면 건강을 해치니까 일반적으로 자유로운데 상대적 금지를 해놨어. 이걸 갖다 해제시켜주는 걸. 이걸 갖다 한의사 면허인데 한의사 면허를 가졌다 그래서 무슨 특허를 해준 거 법률상 이게 아니기 때문에 약사들에게 한약 조제권을 줬다 그래서 약국에서 한약 조제권을 한다고 내가 하는 한의사가 하는 한약 조제를 약사가 한다고? 안 돼. 무효야. 취소야. 이렇게 법률상 소송을 할 원고적격이 법률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예가 있다. 예. 두 번째 예는 뭐냐? 예는 이거 잘 안 나오다 그래. 응? 자, 두 번째 예가 있다. 예는 뭐예요?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되고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 그 영업 허가로 얻는 이익은 법적 이익이 된다. 이게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허가지만 예적으로 허가지만 허가 요건 규정이 공익과 뭐를 보호한다고? 공익뿐만 아니라 뭐라고?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 이제 허가의 종류, 나중에 이제 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이 이제 원고적격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 자, 공익과 개인의 이익이 같이 개인이익도 함께 보호되고 있다고 되는 경우에 예적으로 허가지만 뭐가 된다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다. 이거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말이에요. 원고적격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 약종상. 약사는 아닌데 약종상. 약종상은 뭐냐? 약종상을 뭔 잘 모를 거예요. 저기 가면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약방이 없는 데가 있어. 약국이 없는 데가 있어. 약사들이 그 시골 총구석에 가서 약 팔라고 하겠어요? 없으니까 이런 데는 이 약종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약종상이 있어요. 약종상. 대전역에 가면 대전역 고에 보면 약종상이 있어요. 한약 약종상이 있어. 약종상은 이런 약종상은 이 약종상 영업 허가. 이거는 예적으로 이거 특허다. 특허의 개념을 갖고 있다. 특허의 개념을 갖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공익 플러스 개인의 이익, 약종상을 하는 사람의 이익을 같이 해줬다. 이거는 그러면 이걸 갖다 침해할 거면 법률상 이 기존 업자가 약종상이 있는데 약종상은 이 구역 범위가 있다만 구역 범위 무슨 면사무소 내 판부 면사무소 내 무슨 면사무소 내 구역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를 침범해서 약종상을 영업허가를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약종상 영업허가는 예적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일종의 특허죠. 특허. 그 다음에 채석허가. 채석허가도 우리가 채석은 돌 깨는 거죠. 돌 깨는 것도 채석허가도 일종의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다. 이건 앞으로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많이 하겠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채석장을 하고 있어. 채석장을 운영하고 있어. 채석장이 돌 깨가지고 팔아가지고 돈 벌잖아요. 그래서 군청에서 채석장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어. 채석장 하기가 싫어. 그래서 을한테 팔았어. 채석장을 매도했는데, 매도해갖고 이 채석장 허가가 을한테 넘어가서 등기가 돼야 되는데, 등기가 안 되고 을은 갑한테 돈만 주는 거예요. 돈만 주고서 인수 받아가지고 이미 이제 허가를 신청했어. 명의 이전을 신청을 했는데 아직 명의 이전을 신청했는데 아직 허가가 나기 전인데, 을은 운영을 하고 있어. 사실상 채석하고 돈 주고 사가지고 여기서 여기는 매입이지. 여기는 매도를 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군청에서 채석 허가를 갖다 갑의 채석 허가를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돈 주고 사가지고 이제 명의전 절차에 있는데 갑에 대한 채석 허가를 취소해 버리면 군청에서, 그러면 을은 뭐가 되니까 돈 주고 다 사갖고 채석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을이 갑에 대한 채석 허가가 취소했잖아.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을은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앞으로 판례가 몇 번 나와요. 그 다음에 7번째. 허가로 인해 타법상 금지가 해제되는지, 이것도 이제 논의를 해보자고. 허가로 인해 타법상 금지가 해제되는지 우리 꼼꼼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공무원이요, 공무원. 자, 공무원.
자, 공무원, 야, 이거 뭐, 공무원 월급도 얼마 안 되니까,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 경찰 공무원 잘 그래, 경찰 공무원. 아, 경찰 공무원. 경찰 공무원, 이제, 경찰 단속하다가 가다 보니까, 뭐 술집, 이렇게 영업, 단란주점, 이렇게 영업해갖고 가보니까 돈을 잘 벌거든. 야, 이 공무원 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 그래, 단란주점 하나 허가받으면 되겠네? 경찰이라는 사람이 영업 허가를 군청에 가가지고 누군지 군청에서 경찰인지 뭔지 모르게 가서 단란주점 영업 허가 단란주점 뒤도 봐주고 그러니까 단란주점 그래서 영업 허가를 받았어. 영업 허가를 받았어. 군청에서 모르니까 영업 허가 단란주점 내는 거 융업식점 영업 허가를 허가니까 이거 영업 허가 뭐 오케이 경찰인데 오케이 됐단 말이야. 오케이 됐다. 자, 허가로 인해서 이 경찰한테 신분이 뭔지 모르니까 영업 허가가 나왔어. 그런데 자, 국가공무원법에 왔어요. 국가공무원법. 식품위생법상 이건 식품위생법이에요. 식품위생법상 위생법상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는 뭐야? 공무원법에 경찰인 공무원은 영리금지 의무가 있어요. 장사 못한다 그 말이에요. 공무원 말고 다른 장사 못한다. 이 법에는 식품위생법에는 영업허가를 적법으로 받았지만 이 국가공무원법에는 영리금지니까 노다 그 말이에요. 뭐가? 이 얘기는 식품위생법상 경찰이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 받으면 뭐 국가공무원이 하면 된다. 그래서 걸린 사람 많죠, 그죠? 공무원 그만둔 사람 징계 먹고 하는 사람 많아요. 뒤도 자기가 뒤도 봐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이제 판례에 나오는 거 보면 도로법에 의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로 근처에 건물을 지으려면 도로법에 의해서 건물 개축 허가 도로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런데 도로법에 의해서 건물 개축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뭐예요? 건축법에 의해서 다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 건축 허가. 원법이 건축법이지. 원법이 건축법이 도로법은 아니잖아요. 도로법에 의해서 건물 개축 허가를 포함해서 받았다 할지라도 건축법에 건축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요 법이 주법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이 뭐가 있어? 내수면, 호수라든지 내수면이라는 건 바다가 아니고 이 육지에 있는 호수나 대청댐이나 이런 데서 어업을 허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수면이에요.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아서 어업면을 받았어. 그럼 어업면허를 받으면 어업면허 예를 들면 내수면에는 예를 들면 그거요. 저기 한탄강 상류에 송어를 키우는 송어장을 허가를 받았어. 어업면허 거기서 키울 수 있는 어업면허를 받았어. 송어장 허가를 받았어. 그럼 송어장을 만들려면 뭐 자갈도 옮기고 옮겨야 되잖아.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이 토속을 채취하는 채취 허가는 따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수면 어업 개발 촉진법 요거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한탄강에 송어장을 만들려면 채석을 또 채취해야 되고 채석을 이동해야 된다면 다시 뭐예요? 도시계획법에 채석 채취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많이 남았어. 자, 좀 더 하면 되겠네, 그지? 여담인데 말이야. 내가 갑자기 이 내수면 나오니까 내수면이라는 게 저 강이라든가 아니면 뭐 호수 이런 거예요. 대청댐에 가가지고 대청댐 여러분 알죠, 그죠? 충북에 있는 대청댐. 낚시를 한번 갔는데, 낚시를 갔다가 때를 들여다놨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입질도 안 해.
그런데 좀 이따 통통통통통통 배가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내수낸 어업 허가를 받은 사람 있는 거예요. 거기다 금을 쳐가지고 고기 잡고 하는 사람. 아니 그 사람이 보니까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 대청 때미는 고기를 다 자기 동네에 다 잡아가지고 그 매운탕 끓이고 영업을 하니까 고기를 싹쓸이를 다 잡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도 그러더라고. 그물 쳐가지고 잡았고 요새 고기가 잘 안 잡힌다고. 그물 쳐가지고 고기가 안 잡힐 정도면 뭐 낚시하고는 잡히겠어요? 낚시는 더 안 되지. 한 2시간 앉아있다가 한 번도 묵지도 않게 그래 싹쓸이 저 그물로 싹쓸이 잡으면 뭐가 있겠어? 고기가 없겠지. 자, 그 다음에 무허가 영업행위 효과 8번째. 자, 8. 무허가 영업 허가의 효과. 자, 첫 번째는 뭐냐? 무허가 영업을 한다. 응? 무허가 영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한 경우에 무허가 영업. 건축 허가 없이 건축한다. 이럴 때는 가만히 있어요. 시청에서 항공사진 매일 찍어요. 시청에서 광주광역시, 대전 부산광역시 다 맨날 항공사진 찍어요. 그래가지고 불법 건축을 하면 시정명령 내려. 시정명령 바로 쫓아와요. 쫓아오고 그 다음에 행정강제 대집행 안 하면 또 안 하면 이제 가서 철거해요. 행정벌 벌금 내요. 이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법 79조 1항을 보면 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청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제, 개축, 중축, 수선, 용도 변경, 사용 금지, 사용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건축 허가 없이 건축을 하면 정부의 이 시정명령, 공사중지, 행정강제, 행정벌 이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자, 음식점에서 무허가 음식점 허가 없이 무허가 음식점에서 매운탕을 사 먹었어. 허가도 없이 하는 매운탕을 하나 사 먹었다. 그럼 무허가 음식점에서 매운탕 사 먹은 게 뭐 효력이 없는 거예요? 무효예요? 아니라는 거지. 허가를 받지 않고 사법상 거래. 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는데 여기는 사법상 거래. 거래. 갑이라는 음식점, 무허가 음식점에서 의뢰하는 사람이 매운탕을 사 먹었어도 효력은 있다. 돈 내야 되는데 돈 안 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무효인 건축 허가와 돈 안 내고 나오면 안 되죠. 요새는 돈 안 내고 그냥 뜨는 사람 많대. 무효인 건축 허가와 자, 무효인 건축 허가와 준공 검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준공 검사의 취소 가능성, 건축 허가 취소 가능성. 이걸 알면 안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 알면 안 좋은 건데, 그지? 사랑의 교회, 서울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이 도로를 침범해서 이 지하실을 이렇게 건축을 했어. 어떻게 준공검사까지 바쳤어? 어떻게 되겠어? 그거 뭐 대집행해서 철거해야 돼?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건축허가가 당연 무효라도 판례는 그래. 건축허가 안 먹고 당연 무효라도 준공검사 마친 다음에는 건축허가를 갖다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을 떼어야지, 돈을 떼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법 건축물.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봐가지고 철거할 수 있는 건 정부에서 대집행 철거하는데, 법원에서 준공검사까지 맞추면 안 돼. 준공검사까지 맞췄는데 준공검사 다 해줬네? 그 외에는 철거가 불가능해요. 이걸 잘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9번째, 건축허가서와 건물 소유자의 일처분.
건축 허가서와 건물 소유자의 일치 여부. 여기서 빌라왕 많이 나오는데 빌라를 짓는 거예요. 져가지고 전세가 비싸잖아요. 부동산이 올라갈 때 전세가 비싸니까 전세금이 너무 원가보다 빌라가 만약에 2억이다. 그런데 이 빌라 시세가 2억이야. 그런데 전세가 2억 8천이야. 2억 8천이야. 그러면 집값보다 전세가 더 비싸니까 8천만 원 남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집 져가지고 전세금 빼먹는 게 빌라왕 그거 나오는 건데. 자, 건축법을 바르려면 건축주가 있어요. 건축주. 건축을 하는 사람이 건축주인데 이게 그 건축하는 사무소 주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소유자가 아니고. 이 빌라도 마찬가지. 빌라도 건축주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근데 건축주 이름으로 돼 있는 걸 허가는 건축하는 건축주 이름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유자한테 명의 변경을 해야 돼. 이 소유자한테 명의 변경을 해야 돼. 따라서 건축 허가서에 사람과 건물 소유자가 일치 안 해도 돼요. 건축주는 건설 사무소 돈 된 데서 그 허가서를 받는다고. 이 건축을 시킨 사람 소유자가 돈을 나중에 줘야지. 그걸 갖다 등기 이전 해줄 거 아니야. 그래서 일치가 안 돼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게 2014년 지방직 시험에 나왔더라고. 왜 이런 게 나왔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예적 승인, 예적 허가. 아까 했어요. 예적 승인. 억제적 금지, 상대적 금지는 허가야. 억제적 금지를 갖다 해제해 주는 거, 풀어주는 거 갖다 예적 승인이라고 했어. 아까 기억나지, 그죠? 예적 승인이라. 억제적 금지를 해제해 주는 거. 예적 허가는 뭐냐? 억제적 금지를 갖다가 억제적 금지를 해제해 주는 거다. 그런 게 얻은 게 있느냐? 보면은 개발 제한 아까 얘기했어. 개발 제한 구역. 이거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뭘 할 수 없죠, 그죠? 근데 개발 제한 구역에 아까 용도 변경을 한다든가, 토지 형질 변경을 한다든가, 용도 변경을 한다든가, 개발 행위 허가. 원래 안 돼, 개발 제한 구역. 그래서 예외적으로 억제적 금지를 해주는 거. 이걸 갖다 예외적 승인, 예외적 허가라 부른다 그 말이에요. 치료 목적의 마약 사용. 아까 얘기한 거요. 치료 목적 마약 사용. 그 다음에 억제적 금지 또 예로 보면 공용 수용에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측량 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허가해 주는 거. 원래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면 안 되죠. 남의 토지에. 근데 공용 수용을 위해서 공용 수용은 정부가 돈을 갖다 땅을 갖다 사오는 거예요. 또 헐값에 사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디까지 당신네 땅인지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측량 조사를 위해 타인 토지에 출입하는 허가 이런 것도. 그 다음에 학교 환경 정화구역 안에서 학교 환경 정화구역 안에서 행위 허가. 학교보건법이라는 게 있어. 학교보건법에 뭐라고 나오냐? 학교가 있어. 여기가 학교가 있단 말이야. 학교가 있어. 대학. 학교 50m에서는 절대 정화구역이야. 거기서는 뭐 오락실이라든가 뭐 모텔이라든가 이런 거 못 줘요. 그다음에 200m 내는 상대 정화구역. 그건 상대 정화구역 내에서 절대 정화구역에는 50m 내는 아무것도 못 하고 상대 정화구역 내에서는 200m 내에서는 학교 환경 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심의를 받아야 해줘요.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금지해 놓고서 행위를 허가해 주는 거. 이게 예외적 승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외적 승인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정한 행위를 공익상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 내에서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 억지적 금지 행위는 뭐라고? 재량행위다. 원래 허가의 속성은, 허가의 원칙은 기속행위라 그랬죠. 그러나 억지적 금지, 예외적 승인, 예외적 허가는 재량행위다. 재량행위로 있어 성격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지원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개발지원구역에 모든 거 못하게 했어. 비닐하우스가 있어. 근데 비닐하우스를 갖다가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그게? 그린벨트 내에서 못하게 했는데. 그린벨트가 뭐예요? 환경을 잘 하기 위한 거예요. 그거는 함부로 못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이용주정 영업행위 금지 처분. 안 되지, 그지? 50m 내에서 이용주점, 단란주점을 한다고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절대적 정화구역은 안 돼요. 상대 정화구역에서는 심의를 받아야 되고, 학교 환경 정화 학교 환경 정화 심의위원회, 학교 환경 정화 심의위원회 그 심의를 받아서 해야 돼요. 자, 하다 보니까 1시간 되고 다 했네. 자, 기초를 단단히 하고 전체 윤곽을 듣고, 그다음에 기초 이론을 배우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는 내가 이제 저거를 다 해설을 해놨잖아요. 그 기출 문제를 좀 보시고 기출도 여기서 기초 이론 강의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 해설을 다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하여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구필승이었습니다.